오늘은 세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야후재팬 전 회사에서 걸쳐서 외부 퍼포먼스 개선 대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영상 서비스에서 웹 영역의 기술 리더를 개발을 하면서 현재는 제 외부 브로드엔드 영역에서 회사 전체 브로드엔드 영역을 높이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야후재팬과 그리고 경합을 하는 회사를 벤치마킹해서 했을 때 야후재팬이 더 빠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시 전에는 62.1%였습니다만 실시 후에는 83.3%까지 개선이 됐습니다. 이것은 야후 영화 그리고 개선 결과입니다만 서치 컨솔을 본 화면입니다. 초록색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퍼포먼스가 양호하다라는 것이 이만큼 늘어났다라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지식창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선이 필요한 것이 노란색인데 이것이 거의 제로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의 개선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결과로부터 본다면 오늘은 이 아젠더로 발표를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어째서 이런 대처를 실시했는가, 그리고 무엇을 실시했는가, 그리고 이런 큰 조직에서의 전체의 대처를 세 개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에 질문 시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시하게 된 백그라운드입니다. 지난 2021년 구글에서 다음과 같은 안내가 있었습니다. 코어의 바이털이 구글 검색의 검색 순위에도 영향을 주는 지표가 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구글 검사 결과로 스코어가 영향을 준다라는 것인데요. 실제로는 그 퍼포먼스, 예를 들어서 UX의 지표가 구글 검색에 직접 영향을 준다라는 전환점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즉 UX의 중요성이 앞으로 웹에서 점점 더 중요하게진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웹 서비스는 쾌적하게 조작되는 것이 당연히 요구되는 시대가 된다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같은 콘텐츠를 제공한다면 우리는 어떤 서비스를 선택을 할까요? 같은 콘텐츠를 한다면 아무래도 쓰기 편한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게시를 했을 때 저희가 야후재팬을 했을 때 개선이 되지 않은 서비스도 있었고 다른 회사와 비교를 했을 때 아직 많이 느린 것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아무래도 야후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 없이 목적을 달성을 하는 조작성을 당연히 제공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야후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야후재팬이 빠른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보다 좋고 또 보다 오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경위에서 전사 대처를 한 웹 퍼포먼스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왜 실시를 했는가? 야후는 내 서비스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냥 생것만으로도 50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개선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4개로 나누어서 개선을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시화입니다. 그리고 널리지의 횡전개, 그리고 넷째는 실서비스의 부분, 그리고 개선의 실시였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실시한 것이 가시화입니다. 물론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뒤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디가 바닥인가를 먼저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부터 집중적으로 개선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퍼포먼스의 가시화가 먼저 필요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데이터로 보겠습니다. 퍼포먼스의 가시화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라보 데이터 그리고 또 하나는 필드 데이터입니다.
라보데이터는 특정 환경에서 시험적으로 관측이 된 데이터입니다. 실제로 유저가 체험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를 자세하게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을 조사하는 데는 좋습니다. 또 하나 필드 데이터는 실제로 유저가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취득을 합니다만 이것은 다 로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세한 집계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의 데이터를 라브 데이터는 라이트하우스 CI 그리고 필드 데이터는 크롬 US 레포트 대시보드로 작성을 했습니다. 라보 데이터는 정기적으로 집계를 하고 있지만 필드 데이터는 별도로 도메인마다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라보 데이터의 가시화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라이트하우스 CI의 화면입니다만 라이트하우스 CI는 코어 웨브 바이탈 코어 스코어 집계를 정점 관측하는 것에 특화한 가시화 틀입니다. 집계 병력에 의해 이렇게 집 그래프가 나타나 매일 이게 얼마만큼 나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모든 서비스에서 누구든 야후 재팬 직원은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하우스의 집계는 아주 쉽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어를 내는 것만으로 집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야후에서는 한 서비스에 당 복수의 페이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합계 230에 넘는 엔드포인트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만한 양의 라이트하우스 CI에 적용하는 것은 흔하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이트하우스의 집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속에서 평균치를 내서 집계를 냅니다. 이렇게 해서 안정된 집계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라보데이터의 집계입니다만 단순히 계측한 것만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벤치마크와 비교 검증이 어려운 상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라이트하우스 CI로 취득한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이것을 경합한 것과 오버랩을 해서 그래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매일 저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하는 것이 다른 회사와 어떤 것이 더 컨디션이 좋은가를 매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필드 데이터의 가시화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크락스 UX를 사용을 합니다. 이 특징은 오리진마다 각각 별도로 월차 단위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유저가 할 수 있는 체험 수이기 때문에 보다 더 측정하는 데 뛰어납니다. 측정된 대시보드에는 위에 있는 것처럼 필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필터를 만드는 것으로 코어의 바이탈의 나쁜 서비스를 중시해서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코어를 좀 만지면 빨간색이 나오는 것만 됩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덕분에 나쁜 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나쁜 서비스로 집중적으로 개선을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보 데이터를 페이지마다 상세한 과제를 찾아 필드 데이터로 개선하는 것을 확인하는 흐름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가시화를 해왔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도달해야 하는가 하는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이 두 개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코어 웨브 바이탈의 기준으로 양호한 스코어가 유지하는 것.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서치 콘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녹색이 늘어나는 것. 이것을 늘려가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또 하나는 같은 종류의 타사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그거보다 더 우위한 스코어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후 재팬 독특한 목표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회사보다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이러한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날리지의 횡전개입니다. 조금 전에 목표 스코어도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그걸 전개하는가에 대해서 나리지 경유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개선된 것을 집계할 수 있는 포털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어떻게 자세한 내용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가시화된 데이터를 여기에서 링크로 원클릭으로 갈 수 있는 포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원이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저희의 개선 랠리즈는 먼저 했던 야후 뉴스나 갸오 같은 서비스에서도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야후 뉴스나 갸오 같은 서비스는 크롬의 데이 서미트, 구글 I/O에서도 취급하는 비즈니스 로도 취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널리지는 횡전기라에 쓰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전에 그 포털 서비스에 넣어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또한 퍼포먼스 개선은 많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약간 왼쪽에 표를 만들었습니다만 퍼포먼스 개선 하나라고 해도 시간이 걸리는 것 또는 간단히 되는 것들 많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서비스를 다 의뢰를 합니다만 서비스의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서비스, 바쁜 서비스도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라는 의뢰를 주면 저희는 효율적인 개선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나온 것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쉽고 그리고 효율이 높은 것을 집중적으로 우선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하면 오른쪽 밑에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간단히 실시하고 있고 또한 실행을 했을 때 구현을 할 수 있고 또 실행이 편리한 것입니다. 안내한 것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용도로 리소스를 읽는 순서를 변경한다라든가 압축 송신을 한다든가 아니면 초기 화면의 레이아웃을 줄인다라든가 또는 메인 스레이트 전용을 하는 스크립트 집중으로 한다든가 또는 화상의 인프레임의 연장을 읽는다라든가 하는 식의 이 5가지는 비교적 간단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설정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저희는 모든 시책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병목 상태인 것을 발견해서 서비스 개선을 제안하는 것을 진행해 왔습니다.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각 서비스에 대한 개선입니다. 이처럼 나리지는 저희는 집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나리지를 전개한 것만으로는 생각하는 것만큼 개선이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서비스를 해보면 여기에는 수요는 다른 부분이 이미 관리를 하고 있다라든가 예를 들어 다른 부분에 걸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든가 전문 지식을 요구한다라든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한 요구가 각 서비스 각각에서 오기 때문에 좀처럼 개선이 진행되지 못한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워킹 그룹별로 분석하고 실시하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제안을 하는 쪽으로 진행했습니다. 워킹 그룹에서는 실제로 그 서비스에서 의뢰받은 페이지를 이쪽에서 소스 코드 레벨로 개선해야 하는 것을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리스트업을 한 후에는 분석을 하고 그리고 효과가 높은 것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제안한다 라는 방법을 씁니다. 이것은 실제로 각 서비스에 저희들이 제안한 시책입니다. 왼쪽 위에 있는 것이 실제의 과제입니다. 이것이 보틀렉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 중요도입니다. 이것을 고치면 얼마만큼 그 서비스에 대해서 개선 효과가 높은가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간단히 3단계로 나타내서 지금 보신 빨간색인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도가 높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나온 것은 실제로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은 실제로 서비스에서 그 제안을 받아 어떻게 서비스 측에서 이것을 고쳐
칠까 하는 것을 생각해 실제로 그것을 실제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상세한 내용을 각각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바쁜 가운데에서 이걸 집중적으로 하면 개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제안을 했을까요?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로딩이 굉장히 늦은 사이트에 대한 제안입니다. 예를 들면 페이지를 처음에 로딩을 했을 때도 스크롤이 따라갈 수 없는 서비스에 대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초기 화면의 모듈 지연 로딩을 제안했습니다. 또 하나는 분석에 관련된 스크립트의 지연 로딩입니다. 어널리틱스의 툴은 초기 화면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지연을 해서 로딩을 하게 되면 보틀럭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번들 사이즈의 삭감입니다. 로다시의 모듈은 다량의 모듈을 번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듈의 삭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설정 파일의 트리 쉐이킹입니다. 읽기 쉬운데요. 설정 파일도 트리 쉐이킹을 유효화하는 게 여분이 있는 페이지의 번들 사이즈가 줄기 때문에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내용들을 제안했습니다. 모듈 체인 로딩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4가지 단계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도가 낮은 모듈에 관해서는 리퀘스트 콜백, 페이지 로딩이 끝난 후에 로딩을 함으로써 초기 화면에 관련성이 없는 모듈에 대해서 제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향후에 브라우저의 구현이 이루어지면 워커에게 별도의 슬레드를 해서 실행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미지가 중요한 서비스에 대한 제안입니다. 초기 화면을 할 때 메인에는 중요한 캐러셀이 표지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서비스에서는 주로 이런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초기 화면에서 큰 이미지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연 로딩을 적용하지 않고 먼저 로딩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디바이스별로 이미지 사이즈를 최적화하는 것도 제안을 했습니다. 웹에서는 SR 세트라고 하는 어트리뷰트가 준비가 되었다면 이런 모듈의 어트리뷰트를 제안했습니다. 캐러셀에서 처리가 로딩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캐러셀의 구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로딩을 했을 때 캐러셀의 처리를 먼저 해버리면은 최초에 로딩한 그 이미지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분리해서 로딩을 하는 게 조금 더 고속으로 페이지를 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제안함으로써 서비스가 보다 스무즈하게 개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전사 공통 플랫폼에 대한 개선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후 재팬에서는 계열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전사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와 플랫폼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플랫폼과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개선을 하게 되면 전사 공통으로 개선을 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예를 들어 4가지로 개선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캐시 컨트롤 헤더의 최적화입니다. 먼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크립트나 CSS는 CDN에서 제공되는 게 맞는데요. 계절적으로 버전 관리를 하고 있으면 이 캐시 시간은 최장으로 늘릴 수 있는 게 가능합니다. 전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많은 리소스는 일률적으로 초기값인 상태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최장으로 늘릴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도큐멘트 라이트를 사용하지 않는 대처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광고 스크립트에는 예전부터 계속 사용이 되어진 스크립트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도큐멘트 라이트 메소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MDM 내 도큐멘트인데요. 도큐멘트 라이트는 렌더링을 도중에 블록해버리기 때문에 브라우저의 최적화를 저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광고에 영향이 없는 것을 사용을 했는데 이번엔 광고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조사한 후에 비동기로 DOM을 삽입하는 처리로 변경했습니다.
또 광고는 이와 같은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의 페이지가 변칙적으로 표시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실까요? 이런 변칙적인 내용에 관해서도 개선을 했습니다. 게재할 광고나 장소, a r 와 노출하는 상황에 따라서 게재할 내용이 변화됩니다. 게재할 광고에 따라서는 화면이 크게 변칙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는 높이가 하나분의 인데 사람에 의해서는 이게 2배 정도로 돼서 노출이 되는 경우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예측을 할 수 없으면은 변칙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와 같은 대책을 취했습니다. 복수의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중에서 최소의 광고 사이즈로 설정을 해서 변칙적인 그 폭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종류의 광고 사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첫 번째 광고를 첫 사이즈로 잡아놓습니다. 변칙적인 사이즈가 많이 감소를 할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설정을 해두게 되면 CLS 변칙적인 영향을 반으로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고먼 헤더에도 변칙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야후의 헤더의 아래에는 캠페인 모듈이라는 것이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캠페인 모듈도 표시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모듈이기 때문에 이 변칙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저희들은 개선을 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실제로 모듈이 나오는 사람인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듈이 나오는 것을 디폴트로 해서 나오지 않는 것을 일레귤러로 해서 이 변칙적인 부분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은 다양한 부분에서 조정을 하면서 대처를 해왔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알게 된 것은 대구매 조직에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수없이 많습니다. 주요한 서비스만 모아도 간단하게 50개는 쉽게 넘습니다.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는 프로덕트에서 많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외부에 있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서비스가 고민 없이 효율적으로 개선에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지원을 저희들 워킹 그룹이 해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을 실시한 프로세스를 정리해보면 이와 같은 도표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그 데이터를 가시화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알 수 있다거나 아니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디서부터 개선을 해나가면 된다라는 것을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과제를 빨리 발견을 해서 디플로이 할 수 있도록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로서 대처를 하는 큰 목표 중에 하나로서는 일시적인 프로젝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개선 대처는 계속적으로 해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선을 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개선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저희의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의 지원 없이도 자동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선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들의 최종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자발적으로 개선을 해나갈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포인트가 2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퍼포먼스를 기술 베이스 라인을 올리는 겁니다. 고속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은 작은 디스플렉스 연습을 계속 반복하면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이것을 몇 개 축적을 해나가는지 그거에 따라서 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베이스라인을 향상시켜 나가는 대처를 해나가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의식을 하지 않아도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는 넥스트제이션을 예를 들면 이미지의 체인을 최적화하기 위한 묘지를 라이브러리로 제공을 하거나 합니다. 이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면 유저 측은 의식을 하지 않아도 최적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처럼 개발자가 의식을 하지 않아도 퍼포먼스를 베스트 프로텍스를 계속 축적해 갈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해내는 게 또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의식을 하지 않아도 퍼포먼스를 향상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 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두 가지의 과제에 대해서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즈니스 지표와 연계한 스코어를 정상적으로 자동적으로 집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선의 지표의 영향을 명확히 하면서 퍼포먼스를 개선함으로써 비즈니스의 지표하고 연동을 시킴으로써 영향을 명확히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결했습니다. 비즈니스 지표까지 연동시켜서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측에 독자적으로 구현을 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것은 서비스가 아무거나 하지 않아도 비즈니스 지표하고 연동이 되어서 퍼포먼스 스코어들을 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사의 로그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코어 BF 캐시에 관한 최적화입니다. BF 캐시는 브라우저의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에 캐시를 유효화하는 브라우저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서퍼리에서는 프로덕스의 환경에 있는데 크롬도 BF 캐시가 유효화된 것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파이어폭스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브라우저의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그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야후 재팬에서도 분석을 해본 경우가 15%의 리퀘스트가 이 브라우저의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최적화해서 빨리 표시를 해주게 되면 유저는 의식하지 않아도 퍼포먼스의 고속성을 항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처를 하고 있는데 BF 캐시를 유효화하기 위해서는 언로드 이벤트 핸들러를 제거한다든지 캐시 최적화를 한다든지 로그의 최적화를 한다든지 몇 가지인가의 개선을 하지 않으면 BF 캐시의 유효화를 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서드파티의 벤더와도 협력을 하면서 여러 곳에서 로그가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BF 캐시가 유효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현이 되면 개발자도 의식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페이지 표시 속도가 높아질 거라고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여러 가지 봤는데요. 마지막이 되었는데 저희들의 프로젝트의 탑 페이지 하단에는 이와 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장이었던 카하벤님이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는 듯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표시 스피드를 병적일 정도로 중시해라. 이것을 꼭 조직 문화로 지속적으로 해나가 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저 자신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도 이것을 채워내고 구현해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후 재팬에서는 웹 퍼포먼스를 개선해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가 좀 빨랐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한번같이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프로스펙트를 대표해서 질문자를 모시고 질문자가 항상 신경 쓰셨던 것을 중심으로 세션을 좀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도 받고자 합니다. 질문이 드신 분은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퀘스천 마크에서 투고를 하실 수 있으니 질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문자는 라인 이쿠노 나오토 씨입니다. 자, 그럼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인 주식회사
프론트엔드 개발센터에 소속하고 있는 이쿠다 나오토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근호 씨 세션을 드시고 자신이 느끼셨던 것 그리고 질문 등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저도 퍼포먼스 개선에 흥미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관심을 갖고 들었습니다. 질문입니다만 얻으신 실험이 다른 데서도 적용을 할 수 있는지요? 실제로 해보신 개선에서는 공유 내리지 그리고 서비스 고유 어느 쪽이 더 많으신지요? 실제 개선하고 서비스를 분석해 보니 실제로는 공통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게 좀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공통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올라왔습니다. 보다 고소적인 것을 추구한다든가 아니면 고밀도를 요구한다라든가 하는 것이 있는데 대체로 패턴화돼서 실시된 항목이 많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꽤 대체 야후 공유 나리지가 많았다라는 느낌이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후 영화도 그렇고 야후 지혜창도 그렇고 그렇게 퍼포먼스가 올라간 것은 도중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고의 비틀거림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이 비틀거림, 뒤틀림을 고친 것으로 꽤 효과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버틀넥 부분도 패턴화된 것에서부터 선택하는 것으로 이 서비스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발견한 것이 그 적은 가운데에서도 효과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문인데요. 또 코스트가 적고 구현의 코스트가 낮고 그것만으로는 개선이 불충분하고 효과는 없지만 실제 코스트가 높은 것의 서비스가 혹시 필요하셨습니까? 이건 물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운데서 스크립트 분할 같은 것은 굉장히 어려운 브레인에 들어갑니다. 일부만 잘라낸다라는 것은 원래 만든 것이 잘라내기 어려웠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인 경우에서는 여기가 버틀넥이라고 알아도 거기를 고치는 데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렸고 아키텍처에서 그걸 변형하는 것이 어려웠었다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그 경우에는 좀 장기 프로젝트로 하든가 이번에는 좀 포기를 하고 더 쉬운 것을 먼저 하던가 하는 식으로 임기응변식으로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블로그를 봤을 때 창립이 70%였던 게 지금 보면 83%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였는데요. 그 나머지 10몇 %가 그 무거운 것이 많다라는 그런 서비스가 많다라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좀 자세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블로그를 발표했을 때부터 그때부터도 계속 개선을 해서 83%까지 왔습니다만 이 숫자는 매일 변동을 합니다. 그래서 퍼포먼스가 나빠진다라는 것도 있었고 또 공동이 더 빨라졌다라든가 하는 식으로 오히려 반대로 낮아지거나 하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연동되어 가는 가운데에서 오늘 발표드린 것 같은 계속된 것에서 83%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자율적으로 만드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조직 자체가 개선의 마인드를 갖던가 아니면 개선 스타트도 그런 모티베이션 또는 개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고 계시는지요?
이거는 서비스에 아무래도 시간을 갖지 않으면 좀처럼 개선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사 프로젝트가 되었다라는 경위가 있었습니다. 전사 프로젝트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조금씩 서비스가 조금씩 시간을 걸려서라도 개선이 되었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도 바빴지만 그래서 우선도가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비즈니스 사양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 버틀넥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높여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사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우선도를 높일 수가 있었다라는 식인가요? 예, 그 부분은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질문 중에 신경 쓰이는 게 있는데요. 실제로 스코어를 개선한 결과 실적 그리고 그린뉴스가 늘었다라는 실적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건 어떠신지요? 그건 물론 있었습니다. 슬라이드 안에서는 조금만 보여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 갸오라든가 야후뉴스라든가 하는 그 서비스는 비즈니스표와 연결이 돼서 그 향상이 보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갸오 같은 경우는 광고 클립이 8.3% 향상이 되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뉴스에서도 비즈니스 매트릭스에서 향상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도 그런 매트릭스가 제대로 올라갔고 개선을 한 결과 올랐기 때문에 보다 더 개선의 우선도를 높인다. 라는 식이어서 좋은 사이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왔습니다만 이 매트릭스를 높이면 이 비즈니스 매트릭스가 올라간다란 그런 상관적인 것도 지금 조금씩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즈니스 매트릭스와의 영향을 중시해서 갈 생각입니다. 저희 회사도 웹 바이탈 등을 계승하고 있습니다만 비즈니스에서 그런 매트릭스와는 상관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통계가 전 회사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이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